제주도 동료분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민간복지기관의 대표격으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전국 민간복지기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같이 협업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국 복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복지 동료분들은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5일 날 나온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했었나 봐요. 11월 6일 날 10시에 사회보장정보원 21층, 즉 서울에서 열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동료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서울에서 열리지만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하는 거니까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민간복지기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차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다가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랑 사업을 협약을 맺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맺게 된다는 거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차세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올해부터 이미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예산 규모가 1970억 원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예타 조사 통과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미 추진 중인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통합복지 하나로라고 하는 사업을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로 뭘 할 거냐 하면 민관 협업 중심의 제주형 원스톱 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통합복지 하나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통합은 민과 간의 협업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통합하겠다, 복지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통합의 개념은 민관인데 민관 중에서는 공공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거지원정책,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복지기관도 들어갈 것 같아요. 뒤쪽에서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실행할 거냐면 세계읍면동을 제주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할 건데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개념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표상으로. 차세대 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민간기관의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일정표상으로 보면 2019년 4월달, 11월달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미 마스터 플랜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이미 차세대 시스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분석 설계해야 되는데 이때 어디랑 테스트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주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를 관내 전역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함께 하는 것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민관 협업 중심의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테스트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읍면동 세계 선정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부터 세계 읍면동을 선정한 다음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제주도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세대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누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하면 민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은 실제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개발을 할 때 개발한 것을 다시 민간기관에다가 의견이 어떠냐, 사용해 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을 받아서 개발에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2021년 9월 달에는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개통해서 2022년도에는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민간기관, 특히 제주도에 있는 민간기관 분들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어떻게 의견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향후 2022년도에 전국에서 사용할 때 얼마나 현장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좌우를 받게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주에 있는 민간기관 동료분들도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 전국에 있는 동료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협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통합할 것인가 할 때 사례관리는 공공사례관리 및 복지 분야에서의 민간 사례관리, 그래서 별표 2개 있는 것 쪽으로는 이렇게 가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가정위탁, 아동자립 등에서 하고 있는 민간 사례관리 영역에 대해서 통합 연계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사례관리, 민간 사례관리를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전국의 민간 사례관리의 대표처럼 돼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동료분들께서 민간 사례관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될 거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전국의 민간 사례관리도 그 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나 좀 민간복지기관과 상관이 있는 것은 신청하고 접수하는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밑에 바로 나오죠. 병원 그리고 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곳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민간복지기관도 여기에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정된 신청 접수지 제한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민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과 같이 협업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위험하니까 제주도 정도에서 시범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건 뭐예요?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의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 하는 것들은 민관 협업이 필요하고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제주도 동료분들이 민간복지기관의 대표격으로 이미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내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시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민간복지기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제주에 계시는 동료분들은 이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민간복지기관 선생님들도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됐을 때 혼란이 덜해지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제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대표격으로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